1960년대 일본 오사카. 혜정이는 당시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키는 작고 눈만 구른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일본 사회에서 코리아계 제일동포라는 신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야, 조센진기네. 거리를 다닐 때마다 들어야 했던 말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게에서도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혜정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조각낸 방 한 칸에서 꼭꼭 눌러 담긴 삶을 살고 있던 혜정이에게 어느 날 전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북한은 지상 낙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직업 100% 보장,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 당신의 자식들을 이곳에 보내세요. 그들은 귀족의 자식처럼 대접받을 겁니다. 처음 혜정이가 이 전단지를 읽었을 때 느꼈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차별 속에서 살아온 소녀에게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하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진학을 100% 보장한다는 말이요. 혜정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엄만 북한에 가고 싶어. 거기는 차별이 없다고 해. 거기는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엄마, 내가 거기서 공부 마치고 좋은 일자리 얻으면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엄마도 초대하고 아버지도 초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마침내 1963년 봄, 17살의 혜정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오사카 항구. 1963년 4월.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지상 낙원으로 가는 꿈이요. 배는 거대했습니다. 그 위에는 북한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선상에는 환영식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밀실 같은 선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공기는 탁했고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혜정이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차별받지 않는 곳에서 살 거야. 바다 위에서 며칠을 항해했어요. 그리고 청진항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첫 번째 항구 도시 청진. 혜정이는 선창으로 뛰어나갔어요. 북한 주민들이 수천 명, 아니 10,000명도 넘게 환영을 나왔습니다. 손수건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신 동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혜정이가 본 첫 번째 북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정말 뭔가 이상했어. 혜정이는 그 순간 어떤 이상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의 옷을 보세요.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얼굴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뼈다귀처럼요.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혜정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배에서 내리려던 그 순간 학교 선배가 혜정이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혜정아, 혜정아, 들어. 내가 지난해 왔는데 이 배로 돌아가. 절대 내려오지 마. 부탁이야, 돌아가. 그 선배의 외침은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정이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속았다. 나 속았다. 그렇습니다. 혜정이는 그 순간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배에서 내린 혜정이는 즉시 이상사상 개조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북한 사회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계급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대라고 불리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혜정이는 일본에서 온 제일동포였습니다. 비록 조선 민족이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최악의 토대였습니다. 혜정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 대학이에요. 성적은 완벽했어요. 혜정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응시자 혜정, 학업 성적 우수. 그러나 토대가 적절하지 않아 입학을 불허함. 정당한 조선가정 출신의 모범적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함. 거부국 자본주의 영양시민교양 필요. 토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국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혜정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평등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일본에서의 차별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절대적인 차별이 있다는 걸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일본에선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괄시했고 여긴 나한테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 혜정이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다른 제일동포들도 탈출을 꿈꿨어요. 하지만 혜정이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목격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몇몇 청년들이 보위부에 잡혔어요. 혜정이가 나중에 병원에서 일할 때 고문당한 그들의 상처를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독방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 나라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혜정이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저항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튈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40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십 년 동안 혜정이의 희망은 단순했어요. 다음 해 엄마가 오겠지. 아니면 그 다음 해.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럼 우리 함께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매일 밤 혜정이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1년, 단 1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낼 기회가 생겼어요. 혜정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북한 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해요.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근데 혹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보내줄 수 있을까? 바늘과 실, 구멍 난 냄비 같은 거 말이야.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알았거든요. 바늘과 실은 찢어진 것들을 연결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구멍난 냄비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다시 말해 여기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다. 절대 오지 마라는 암호였던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나갈 수 없었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혜정이는 3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리고 어느 순간 혜정이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 거겠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17살에 온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 절망 속에서 혜정이에게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토대가 좋은 북한 남자였어요. 당원이었고 보위부와도 연결되어 있던 남자였죠. 이 남자와 혜정이의 결혼은 혜정이의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었어요. 좋은 토대의 남편을 얻으면 나도 조금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혼인 생활은 시작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급성 간염에 걸렸어요. 의료 체계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 간염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혜정이는 12년 동안 남편을 간병했어요. 12년을 침대 옆에서. 약도 없고 영양도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복된 거예요. 혜정이는 그 순간 다시 희망을 느꼈대요. 이제 남편이 좋아졌으니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은 회복된 지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혜정이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남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5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했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12년을 간병했는데, 겨우 3년을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혜정이는 어느새 60대가 되어 있었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혜정이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불과 3년 전 북한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어요. 사회는 조금 개방되어 있었어요. 중국과의 밀무역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정이는 결심했어요. 내가 나갈 거야. 여기서 죽기 전에 자유를 느껴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한 번 만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 003년 겨울. 혜정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했거든요. 혜정이는 40년 전 일본에서 가져온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숨겨두었던 그것들을 말이죠. 그것들은 이제 혜정이의 생존 도구가 되었어요. 이 옷들이 40년 동안 내 희망이었어. 언젠가 돌아갈 그날을 위해 숨겨뒀던 옷들이. 이제 이 옷들이 날 살려줄 거야. 혜정이는 장마당에 나갔어요. 북한의 불법 시장인 장마당. 여기는 뭐든지 거래가 되는 곳이에요. 돈도, 정보도, 심지어는 인신매매도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서 혜정이는 브로커를 만났어요. 탈북을 도와주는 밀사꾼 브로커를 말이죠. 할머니, 어디로 갈 거예요? 중국? 태국? 일본? 일본으로 가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있거든요. 일본이요?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 돈이 있으신가요? 이거. 혜정이가 명품 가방을 꺼낸다. 이거 진짜 유럽 명품인데? 40년 전 제품이네요. 어디서?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압록강.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행동이었어요. 겨울철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보위부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미끄러지면 죽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이 나라에서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이제라도 한번 자유를 마시고 죽자. 밤은 깜깜했어요. 달빛만 혜정이의 길을 밝혀줬어요. 혜정이는 브로커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어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정말 천천히. 만약 여기서 미끄러지면. 하지만 혜정이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60대의 할머니, 40년을 감금당한 그 여자는 마치 모든 신체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움직였어요. 압록강을 건너자 혜정이는 중국 땅을 밟았어요. 자유다. 그것이 혜정이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중국 단동, 일본 영사관. 혜정이는 직접 영사관을 찾아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40년 전 일본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40년 전이라고요? 그럼 지금 나이가 61살입니다. 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일본으로 가고 싶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혜정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대요. 40년 전 일본에서 나간 제일동포, 그리고 북한에서 40년을 버텨낸 여자. 이것은 정말 드문 경우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안에 돌아오려고 했고 10년이 지나면 절망해서 자살했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40년을 말이죠. 신분 증명은 제 일본 이름이 이거고 이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40년 전 사진이지만 혜정이가 가져온 사진, 검게 바래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혜정이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영사관은 신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이를 바라봤죠. 이 사진 속 여자가 당신입니까? 혜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도착. 혜정이가 일본 땅을 밟은 것은 40년 7개월 만이었어요. 공항에서 내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공기가 다르네. 냄새가 다르네. 일본 공기다. 자유의 공기다. 영사관은 혜정이의 아버지를 수소문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나이 90을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본 도착 나흘 만에 혜정이와 아버지는 만났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딸을 즉시 알아봤대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지는 당신의 딸을 알아봤다고요. 혜정이? 내 딸 혜정이? 네 아버지, 나예요. 돌아왔어요. 우리 딸, 우리 딸.
아버지는 혜정이를 안았어요. 40년을 잊고 있던 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내 딸을 다시 본다니. 40년을 포기했는데 정말 돌아왔네. 우리 딸이 돌아왔어.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혜정이를 오래 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나흘 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90대의 나이에 너무 큰 감정의 충격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마지막에 한 번 뵌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혼자가 아니었어. 그 40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혜정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뭘까요? 먼저, 자유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자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혜정이에게는 40년 동안 이 당연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